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 습관, 사실은 몸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질문 하나에 솔직하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과일이 몸을 살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의심할 필요 없는 음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거니까, 몸에 좋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기준이 완전히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젊을 때는 맞았지만 지금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준이라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주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로가 쌓이고, 다리가 붓고, 밤에 잠이 깨고,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챙겨 먹는 그 과일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천천히 지치게 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히려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고 배웠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입에도 잘 맞고 먹기도 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술도 많이 안 마셨고 짜게 먹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었다고요. 그런데 왜 콩팥이 나빠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 애써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선한 의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상태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젊을 때는 약이 되다가도 나이가 들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뒤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영역이 과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처음에는 놀라십니다. 과일이 왜 문제냐고 하십니다. 과일은 채소와 함께 몸에 좋은 음식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밥보다 과일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과일은 잘 넘어가고 씹기 힘든 날에도 부드러운 과일은 부담이 적고 군것질 대신 과일을 먹으면 스스로 건강한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도 듭니다. 그러니 더 자주 손이 갑니다. 아침에도 과일, 간식도 과일, 저녁에도 과일, 심지어 식사 대신 과일로 때우는 날도 있습니다. 본인은 몸을 아끼는 선택이라고 믿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병원 검사처럼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첫째, 소변을 보았을 때 거품이 유난히 많고 쉽게 사라지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품 말고 물을 내려도 한동안 남아있는 끈적한 느낌의 거품이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묵직하게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셋째,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십니까? 예전에는 푹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잠이 끊기기 시작했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특별히 무리한 것도 아닌데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조용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 않고 당장 쓰러질 만큼 급한 것도 아니니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 시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입니다. 위가 안 좋으면 속이 쓰리고 무릎이 안 좋으면 계단에서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런데 콩팥은 기능이 꽤 떨어질 때까지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쌓여온 결과가 어느 순간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정수기 필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새 필터일 때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필터를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고 쓰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막히고 지쳐 있습니다. 물은 계속 나오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필터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콩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걸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콩팥은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 안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50년, 60년 가까이 계속해온 장기라면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새 필터 다루듯 몸을 대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같은 양으로 먹고 같은 시간대에 먹습니다. 그리고 왜 예전과 다르냐고 묻습니다. 과일이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몸 상태가 달라졌는데 예전 기준으로 계속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어느 정도의 당과 수분, 칼륨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예전에는 잘 넘겼던 것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상쾌한 아침이었던 공복 과일이 이제는 몸을 흔드는 자극이 될 수 있고 가볍다고 생각했던 저녁 과일이 밤새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건강식이라고 믿고 반복하면 결국 콩팥은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 후반의 한 여성분이었는데 식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대신 과일을 정말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사과를 드시고 점심 전에 바나나를 하나 드시고 오후에는 배를 조금 드시고 저녁에는 입이 심심하니 또 과일 몇 조각을 드시는 시기였습니다. 본인은 대단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과자도 안 먹고 빵도 줄이고 과일로 대신하고 있으니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이면 다리가 붓고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셨지만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랐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몸에 안 좋은 걸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러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좋은 음식을 계속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비슷했습니다. 이분은 남성분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온 뒤부터 스스로 식습관을 아주 엄격하게 바꾸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야식을 줄였고 대신 아침마다 과일과 견과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건강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힘이 없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오후에는 멍한 느낌이 잦아졌습니다.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이미 몸이 과일과 다른 음식에서 들어오는 부담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왜 내가 건강하게 먹는데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는 말과 지금 내 몸에 맞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어떤 음식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은 그런 오해가 가장 쉽게 생기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달고 부드럽고 수분도 많고 입에도 잘 맞고 건강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잘 안 생깁니다. 양 조절도 잘 안 됩니다. 한두 개쯤 더 먹어도 되겠지, 주스로 마시면 더 잘 흡수되겠지, 밥 대신 과일이면 더 가볍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런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을 처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처리할 힘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몸에 좋다는 이유가 면제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과일은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과일을 건강식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의 신호를 먼저 보고 지금의 상태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보다 예전과 똑같은 기준으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콩팥이 이렇게 민감할까요? 콩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의 물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여러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과도 연결되고 피를 만드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러니 콩팥이 지친다는 건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는 성실한 만큼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한참 뒤에야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세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건 느껴도 목이 마른 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은 덜 마시고 대신 과일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생각 같지만 문제는 과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과일 안에는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도 있고 종류에 따라 칼륨도 있고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물처럼 생각하고 자꾸 드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밤사이 몸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밥보다 과일이 훨씬 편해서 자꾸 과일로 끼니를 때우게 된다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국이나 밥은 부담스럽고 씹기 귀찮은 날도 많습니다. 그러니 달고 시원한 과일이 가장 만만한 한 끼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식사가 과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 과일이 간식의 자리를 넘어 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밥과 다릅니다. 포만감은 금방 꺼지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빠르며 어떤 종류는 콩팥이 처리하기 버거운 성분을 함께 안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가볍다고 느끼는 선택이 사실은 몸을 더 쉽게 흔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목적은 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조건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는 착각부터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각이 사라져야 조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믿으면 양도 늘고 횟수도 늘고 먹는 시간도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면 비로소 멈춰 서서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먹는 방식이 정말 맞는지, 예전과 지금이 같은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겨도 되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 식사 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꼭 챙기시는 분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일 접시를 비우는 분들, 입맛이 없을 때는 밥 대신 과일로 해결하시는 분들, 건강 주스를 갈아 마시면 더 좋은 줄 알고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 이런 장면 가운데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면 지금 이 첫 번째 경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있거나 당 조절이 쉽지 않거나 예전보다 붓기와 피로가 늘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몸은 이미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그 힌트를 지워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내 몸 상태를 무시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개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과일을 볼 때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십시오. 이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걸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이후의 선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과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과일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지, 왜 어떤 방식은 더 큰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왜 건강을 위해서라는 말이 오히려 방심을 만들 수 있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경고이면서도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해왔던 습관을 한번 멈춰 서서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길이 시작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왜 콩팥에는 독이 될까?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콩팥이 얼마나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인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거지? 나는 지금 뭘 잘못 먹고 있다는 걸까? 정말 과일이 문제라는 말인가? 맞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과일을 드십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과일을 먹고 간식 대신 과일을 고르고 피곤할 때도 과일을 찾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과일은 잘 넘어가고 치아가 예전 같지 않아도 부드러운 과일은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자주 손이 갑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과일은 몸에 좋다는 믿음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조금 덜 드셔도 과일은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 처리할 수 있는 것과 나이 든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음식이 오늘부터 부담이 될 수 있고 남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음식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과일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과일을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자주 드시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냉장고 속 과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감입니다. 감은 참 묘한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달고 익으면 목 넘김도 좋아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딱딱한 단감도 좋고 말랑한 홍시도 좋고 말려놓은 곶감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번 손이 가면 한두 개쯤은 금방 먹게 됩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집에 감이 늘 놓여 있고 누가 선물로 가져오기도 하고 냉장고에 쟁여두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 그리고 위장 기능까지 함께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 감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안에서 음식물과 엉기기 쉬운 성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의 움직임도 활발하고 소화도 빨라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감을 자주 먹거나 빈속에 먹거나 물과 함께 급하게 먹게 되면 위 안에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몸 안에서는 오히려 단단한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평소 입맛이 없어서 아침은 대충 넘기고 오전에 홍시 하나 드시고 점심도 적게 드시고 오후에 곶감 하나 더 드시는 식입니다. 본인은 죽이나 미음보다 과일이 더 잘 넘어가니까 좋은 줄 아시죠? 그런데 속은 더부룩하고 소화는 안 되고 트림이 잦아지고 윗배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통증까지 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도 많은 분들이 감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했나 보다. 찬 걸 먹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느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수분 균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 기능이 둔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식사량이 들쭉날쭉한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 감처럼 위에서 뭉치기 쉬운 성질의 음식은 더 부담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몸이 예전처럼 풀어내고 흘려보내는 힘이 줄어든 상태인 겁니다. 특히 공복의 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식사 대신 혹은 허기를 잠깐 달래려고 드시는 감은 위에 훨씬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의 위는 이미 예민한 상태인데 그 안으로 떫은 성분이 강한 과일이 들어가면 소화가 더디고 불편감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감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콩팥과 위장이 약한 분들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의 대표처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먹기 좋고 달고 포만감도 있고 기운 없을 때 하나 먹으면 든든하다고 느끼시죠?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도 많고 약 먹고 속이 허할 때 찾는 분도 많습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들도 잘 드실 수 있고 씹는 힘이 약해져도 부담이 적어서 더 자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나나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만큼일 때 좋다는 겁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몸속 칼륨이 많아져도 잘 걸러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출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칼륨이 몸 안에 남게 되고 쌓이게 되고 결국 심장과 근육, 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적지 않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도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바나나가 순한 음식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속도 편한 것 같고 간식으로도 좋아 보이고 운동 전후에 좋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 전 허기질 때 하나, 저녁에 또 하나. 본인은 빵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고 건강한 간식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밤에 더 불편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와도 많은 분들이 바나나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는 몸 안에 칼륨이 남기 쉬운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를 자주 드시면 콩팥은 물론이고 심장까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바나나를 간식으로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습관이 위험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하고 지금 내 몸에 안전한 음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이후에는 그 건강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예전부터 먹어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바나나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빈속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침에 바빠서 식사는 거르고 바나나 하나만 드시거나 우유에 갈아 마시거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식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밤새 쉬고 있던 몸에 갑자기 당분과 칼륨을 확 넣는 셈입니다. 젊을 때는 별일 없었겠지만 나이 든 콩팥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세 번째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과일을 먹는 방식입니다. 바로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놀라십니다. 과일보다 주스가 더 편하고 좋지 않나? 씹기 힘드니까 갈아 마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니까 오히려 건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주스는 아주 조심해야 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주스가 되는 순간 과일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과일은 씹어 먹을 때 천천히 들어옵니다. 입에서 씹고 위에서 머무르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비교적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갈아 마시면 다릅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섬유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들어옵니다. 콩팥은 그걸 처리하느라 훨씬 바빠집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양입니다. 사과 하나를 그냥 드실 때와 사과의 배를 더하고 키위까지 넣어서 주스로 마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씹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멈출 수 있는 양도 주스로 만들면 금방 마시게 됩니다. 입맛 없으신 분들도 주스는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은 많이 먹었다는 느낌도 없이 과일 여러 개 분량을 한 번에 마셔버리게 됩니다. 특히 저녁 주스 습관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입이 심심하니까 과일 주스를 드십니다. 혹은 건강을 챙긴다고 당근, 사과, 오렌지, 키위를 넣어 한 잔 만듭니다. 그게 뭔가 정성스럽고 몸을 위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밤은 콩팥도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일하느라 지친 콩팥에게 밤늦게 당과 칼륨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건 쉬고 있는 필터를 다시 강제로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아침에 붓고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건강해지려고 마셨는데 몸은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몸에 좋다는 걸 골라도 문제고 안 먹자니 허전하고 먹자니 겁난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겁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감이 왜 위험한지 알면 먹는 방법을 조심하게 됩니다. 바나나가 왜 부담이 되는지 알면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춰 양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주스가 왜 문제인지 알면 적어도 갈아 마시는 습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은 부드럽고 달지만 위에서 뭉치기 쉬워서 위장과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나나는 순한 과일처럼 느껴지지만 칼륨이 적지 않아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 주스는 씹어먹는 과일과 다릅니다. 흡수 속도도 빠르고 양도 많아지기 쉽기 때문에 콩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주스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뭘 피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뭘 먹어야 하지?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과일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콩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이 있고, 같은 과일이라도 더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르고 먹는 습관에서 알고 조절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콩팥에 덜 부담을 주면서도 입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과일들, 그리고 왜 그런 과일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이미 절반은 달라진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콩팥이 편안해지는 과일 제대로 고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 조심해야 할 과일 이야기를 들었고,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습관들이 사실은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뭘 먹어야 하지?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과일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도 비교적 부담이 적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과일은 아주 익숙한 과일입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사과는 상당히 균형이 잘 맞는 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입니다. 당분이 과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칼륨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씹어서 먹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처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양의 물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과 천천히 나눠서 붓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에 쏟아지면 넘쳐버리지만 천천히 들어오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똑같습니다. 콩팥이 힘들어하는 것은 양보다 속도입니다. 사과는 그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주는 과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씹어먹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씹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몸에 들어오는 속도는 느려지고 흡수도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콩팥도 갑작스럽게 바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드시던 분이 주스를 끊고 사과를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양은 비슷했지만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피로감이 줄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과일이지만 먹는 방식 하나로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과일입니다. 특히 속이 불편할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합니다. 이 수분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꾸준히 챙겨 드시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시지 않으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배는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편하게 먹으면서 들어오는 수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배는 비교적 부드럽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콩팥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편안하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저녁마다 붓기가 심했던 분이 과일 주스를 끊고 점심 이후에 배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녁 붓기가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흔히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수많은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가 곧 콩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콩팥도 버틸 수 있고 혈관이 약해지면 콩팥도 영향을 받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부담이 적으면서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일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양 조절이 쉽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나눠 먹기 좋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적고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떡이나 빵을 드시던 분이 블루베리로 바꾸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단순한 선택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이 편안해하는 과일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급격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둘째, 과하게 쌓이지 않는다. 셋째, 부드럽게 작용한다. 사과는 속도를 늦춰주는 과일이고, 배는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과일이며, 블루베리는 환경을 안정시키는 과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일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좋은 과일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은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부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종류보다 방식입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은 과일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먹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 공복에 먹느냐, 식사 후에 먹느냐, 한 번에 먹느냐, 나눠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과라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기준을 다음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일도 독이 되는 순간 대부분 이 타이밍에서 망가집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과일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비교적 편안한 선택인지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골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 지금부터 반드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과일을 먼저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속을 깨워주고 가볍게 시작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쉬고 있습니다. 위장도 비어있고 혈당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그 결과 몸은 순간적으로 크게 반응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조용하던 도로에 갑자기 차가 몰려드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교통량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걸 처리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젊을 때는 이걸 잘 버텨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급격한 변화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 과일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바나나 주스를 드시는 분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편하고 좋다고 느껴지지만 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공복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사 직후 과일.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입이 심심하니까 바로 과일을 드십니다. 디저트 개념이죠. 하지만 이 역시 콩팥과 위장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식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은 지금 들어온 음식들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위에 과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속도가 섞입니다. 소화 흐름이 꼬입니다. 특히 과일의 당분은 발효를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입장에서도 처리해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계속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최소한 시간을 두고 간격을 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식사 후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뒤, 이 타이밍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몸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녁 이후 과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활동은 점점 느려집니다. 낮과 같은 속도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 속도는 느린데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남게 됩니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잠이 깨고 다음날 몸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저녁 주스. 이건 정말 가장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은 쉬어야 하는데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퇴근한 직원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가능하면 낮 시간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과일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콩팥은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부담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 이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과 나눠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조금씩 내리는 것과 1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폭우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총량을 정하고 나눠서 먹는다.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속도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천천히 먹느냐, 빠르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 주스로 마시는 습관. 이건 속도를 너무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콩팥이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천천히 씹어서 먹는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복에는 먹지 않는다. 둘째, 식사 직후는 피한다. 셋째, 저녁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넷째, 양을 나눠서 먹는다. 다섯째, 천천히 먹는다. 이 다섯 가지가 과일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과 과일이 만났을 때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과일이 아니라 조합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과일이 콩팥에 부담을 주는지, 또 어떤 과일은 상대적으로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과일도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점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냉장고를 보는 눈이 이미 달라지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했던 과일이 이제는 내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하고 골라야 하는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과일의 종류와 먹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 심장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 혹은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과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은 과일이 약과 만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은 약이고 음식은 음식이니 둘은 크게 상관없다고요.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먹는 것이고 과일은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니 둘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몸속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은 몸의 균형을 바꾸고 음식은 그 균형 위에 새로운 부담을 더합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먹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약과 과일의 조합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신경이 반응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니 칼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많아진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콩팥이 합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일을 큰 무리 없이 해냅니다. 몸 안에 칼륨이 조금 늘어나도 소변으로 잘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보내는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몸 안에 칼륨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혈압약 중 일부 약들입니다. 약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혈압약 가운데는 몸 안에 칼륨을 남기기 쉬운 계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이 바나나나 오렌지처럼 칼륨이 비교적 많은 과일을 별 생각 없이 자주 드시면 몸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칼륨을 끌어안게 됩니다. 약은 칼륨을 덜 내보내게 만들고 음식은 칼륨을 더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러면 콩팥은 버겁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했는데 실제 몸 안에서는 조용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먹기 전에 딱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어땠는지, 또 하나는 내 콩팥 기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종이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 수치나 콜레스테롤만 보시고 끝내시는데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았던 적이 있는지, 사구체여과율이라고 불리는 콩팥 기능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의 안전선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옆집 사람에게는 괜찮은 양이 나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콩팥 기능과 약 복용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 반 개 정도는 큰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반 개만 먹어도 몸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체질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콩팥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약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누가 좋다고 했다는 말만 믿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몸은 유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태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 후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고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식사를 거르게 되는 날에는 바나나 2개와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셨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아주 훌륭한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기름진 것도 아니고 달달한 빵도 아니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유 없이 멍해지는 느낌이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반복되니 결국 검사를 하게 됐고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원인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압약과 바나나의 반복된 조합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바나나를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 섭취를 멈추고 다른 간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어지러움은 줄었고 맥박도 다시 안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도 지금 내 몸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당뇨약과 혈압약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 후에 꼭 건강 주스를 드셨습니다.
사과, 오렌지, 키위, 때로는 당근까지 함께 넣어 갈아 드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밤에 군것질 안 하고 건강한 것만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아침에는 얼굴과 다리가 붓고, 낮에는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과일 자체보다 방식이었습니다. 저녁이라는 시간, 갈아 마시는 속도, 한 컵 안에 들어간 과일 양, 그리고 이미 복용 중인 약. 이 조건이 다 겹치면서 콩팥의 부담이 누적된 겁니다. 이분은 저녁 주스를 중단하고 점심 이후에 과일을 나눠서 씹어 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몇 달 뒤에는 야간뇨가 줄고 붓기도 이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약을 늘린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을 넘긴 한 남성분은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가기 전에는 꼭 바나나를 2개 드셨고 중간중간 이온 음료도 자주 드셨습니다. 체력을 유지하려면 그게 좋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을 오르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칼륨 수치가 높았고 복용 중이던 약 중 하나가 칼륨을 남기기 쉬운 계열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와 음료가 겹치면서 몸에 무리가 간 겁니다. 그분은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기준과 콩팥이 약한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분은 아침 공복 바나나를 중단하고 운동 전후 식사와 간식 구성을 다시 조절한 뒤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든에 가까운 한 어르신은 평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될까봐 일부러 물을 적게 드셨습니다. 대신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박, 배, 귤 같은 과일을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박을 식사처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시원한 수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분에게는 달랐습니다. 수분과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고 몸의 균형도 더 쉽게 무너졌습니다. 과일은 물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이후 과일 종류와 양, 시간대를 세심하게 조절하면서 그나마 남은 기능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과일은 수분이니 괜찮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합니다. 한 여성분은 약을 여러 개 드시면서도 식사는 늘 가볍게 하셨습니다. 입맛이 없으니 밥은 줄이고 아침에는 사과 1개, 점심 전에는 바나나 하나, 오후에는 말린 과일 조금, 저녁 후에는 배 몇 조각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하루 종일 과일만 소량씩 먹었으니 몸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량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끊임없이 콩팥이 처리할 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약은 이미 몸의 균형을 바꿔놓고 있고 콩팥 기능은 떨어져 있는데 과일이 계속 이어지니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이분은 과일을 끄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했습니다. 점심 이후 소량 한두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저녁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뭘 기준으로 조심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3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과일을 먹기 전에 내 최근 혈액 검사 수치를 한 번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칼륨 수치가 높았던 적은 없는지, 콩팥 기능 수치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2가지만 알아도 과일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약을 먹는 시간과 과일 먹는 시간을 무심코 겹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과일이 다 금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약을 삼키자마자 바로 과일을 먹거나 아침 공복에 약과 과일을 함께 넣는 습관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몸에 좋은 과일도 내 상태가 나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몸에 좋다보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나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에게 혼날까봐 혹은 별일 아닐 것 같아서 과일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습니다. 저녁에 주스를 마십니다. 과일을 물 대신 자주 먹습니다. 이런 말을 주치의에게 해주셔야 약과 음식의 조합을 더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은 원래도 침묵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말해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이야기를 아주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콩팥 상태에 따라, 약 복용 여부에 따라, 그리고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선택할 때 한 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칼륨, 수분, 당, 흡수 속도 이 4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과일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몸에 좋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닐 겁니다. 밤에 푹 자는 것, 다리 붓지 않고 가볍게 걷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병원 침대보다 집 밥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 그런 소박한 바람일 겁니다. 오늘 드린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소박한 바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배우자께, 형제자매께, 옆집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이 어떤 몸에서 어떤 약과 함께 위험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과일을 더 현명하게 먹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오래 지켜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